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색채 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색채의 교류 현상이랑 그다음 색채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색에 대한 어떤 반응은 대부분이 기억색,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거라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전 시간에 이제 교류 현상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색채의 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요. 꼭 나오겠죠. 그죠?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의 무엇에 대해서 알아본다? 연상과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다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연상하고 경험한 거를 통해서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연상도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기억색,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체적 연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추상적 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 연상이라는 건 실제 어떤 형태나 만져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추상적 연상이라는 것은 만져지지 않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형태의 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은 구체적 연상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사과, 소방차 이런 것들이 구체적 연상이고요. 추상적 연상이란 뭘까요? 열정, 흥분, 위험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지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연상, 같은 색은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 모든 색들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 사람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색이지만 그 색상들이 가지는 무엇이 있는 거죠?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긍정과 부정의 성격이 있듯이 연상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부정적 연상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 영상 이렇게 있죠. 옛날에는 빨간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내만해 이러는데 정말 죽을까 싶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많이 써봤는데 죽기는커녕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 양식이나 우리 앞전에 배웠던 대로 이 환경적 요인이다. 환경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 환경 안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러한 다양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연상과 상징의 의미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색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왜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까? 색채도 하나의 소통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 소통하는 수단.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색채거든요. 그래서 이 색채의 이 연상도 하나의 뭐예요?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 연상 자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색채 연상의 역할하고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제품 정보의 전달,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있으면 어떻다? 무슨 색으로 색을 배색합니까? 노란색.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어떤 성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정보.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리모컨 같은 데 보면은 색깔들을 다양하게 줘서 주목성도 높여서 인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정보. 자, 사회와 문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죠. 우리 예전에 2002 월드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붉은 악마 이렇게 응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회 문화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또 색이 자체가 소통과 또 그다음에 언어로서의 역할을 또 합니다.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죠. 유니폼이라든가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도 맞죠. 그래서 다 이게 뭐예요? 소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언어로서도 사용한다. 국제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 국기색이라든가, 그다음 국기색이라든가 또 안전색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상과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컬러는 어떠한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색채 심리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교류 현상이나 연상 상징이나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색채의 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수단으로서의 제품 정보, 기능 정보, 사회 문화로서의 정보, 언어로서 국제 언어로서의 정보의 연상이 역할을 한다. 이것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 연상, 부정적 연상, 긍정 연상, 뭐 이런 추상 연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빨강이 있어. 빨강. 자, 빨강. 자, 교재 보면은 빨강은 열, 위험, 분노, 열정, 일출, 자극, 능동적 화려함, 십자가, 사가,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뭐 다 외우면 좋지만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이죠. 한번 제가, 자, 문제지 수험서 오지 마시고 제가 어떠한 연상된 내용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색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차가움, 시원한 바다, 푸른 옥, 추위, 무서움, 봉사, 그 다음에 냉정, 우울, 명상, 심원, 성실, 영원. 뭘까요? 그렇죠. 파란색이죠. 자, 어때요? 외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또 기억했던 색들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하고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관련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색채의 연상 내용들은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겸손, 우울, 점잖음, 무기력, 중성세, 고독감, 소극적, 고상, 성숙, 신중, 무기력, 무관심, 후회, 결백, 뭐 이런 거 무슨 색입니까? 검정, 회색?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연상은 자,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대충 느낌으로 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감성 배색할 때 이 연상 부분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연상과 함께 상징인데 이 상징도 어떻게 보면 연상이랑 비슷한 건데, 상징의 뜻이 뭡니까? 대표죠. 대표하는 거죠. 뭔가를 대표하는, 자, 심볼이죠. 심볼. 상징. 그래서 연상과 상징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대표하는 거. 연상도 어떻게 본다면 대표하는 건데, 이건 자연스럽게 뭔가 생각이 연결되어서 나는 그런 거고, 상징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일 수 있지만 얘는 하여튼 대표하는 대표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빨간색 하면은 어떠한 직업이 연상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소방차요, 뭐 소방대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소방대원을 소방차, 그러니까 소방소를 대표하는 대표색이 상징색이 뭐예요? 그러면은 빨간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지만 여하튼 상징은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상징하는 대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분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방향, 방위라든가 지역을 구분한다든가 수치를 시각화해서 사용한다든가 건물을 표시한다든가 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상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 또한 이 연상과 상징 다 뭐예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다 소통. 자, 색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이것을 혼자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쓸 거면 뭐가 필요 없다. 뭐 이름을 정한다든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색을 가지고 뭘 한다? 소통한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사용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표준도 정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색을 가지고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수단이다. 그래서 연상과 상징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대충 한번 읽어보고 이해만 하시면 얼마든지 관련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색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색. 자, 무슨 색? 지역색과 풍토색. 무슨 색과 무슨 색? 지역색과 그 다음 뭐라고요? 풍토색이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지역색 안에 이 풍토색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채는요, 그 나라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환경적, 지역적 특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좀 대표하는 대표색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역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랑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요? 프랑스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랑크로라는 색채학자가 이 지역색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다루었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 그 프랑스라든가 일본의 어떠한 지역색을 조사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 지역색, 국가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기들의 지역색을 이렇게 랑크로라는 사람이 구축을 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역색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지역색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 누구다? 랑크로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다양한 영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지역색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무슨 환경? 자연환경. 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에도 자연환경. 자, 자연환경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의 산, 바다 같은 자연과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것의 어떤 조사, 그런 것들, 청명 일수, 토양의 색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영향을 주는데 풍토색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은 이 지역색처럼 그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뭐 다양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 지역의 뭐 태양, 흙의 색 이런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우리는 풍토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색 안에 풍토색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지역색은 아까처럼 많은 그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와 관련한 자연적 요인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풍토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만 포함한 것을 풍토색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풍토색은 지역색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마다 이 지역색은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은 색을 경험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색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름 비슷하게 뭘 가져요? 선호도를 가져요. 색에 대한 선호도. 자, 색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왜? 빨간색이 좋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좋고 다른 색들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어떤 색을 선호합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색과 풍토색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선호도를 갖더라. 왜? 같은 경험을, 같은 큰 거시적 경험을 같이 비슷하게 하면 또 비슷한 색에 대한 선호도를 갖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면은 색채와 인문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문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문화, 다양한 문화, 인문적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역색 안에 제가 얘기했었죠. 지역색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그다음에 풍토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색이 갖고 있는 각각의 어떤 선호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어떠한 지역적 선호도를 갖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문 환경도 이야기를 해요. 인문. 자, 학문은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문학은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요 학문이라는 것의 목표. 자, 학문은 그러니까 왜 하는 걸까요? 이 학문은. 자, 학문은 진리 탐구입니다. 무슨 탐구? 진리 탐구.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진리 탐구하는 거죠. 그 진리는 곧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데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진리겠죠. 근데 뭐 남녀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거는 자, 오류, 오차가 조금이라도 0.1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0.0001%라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오차와 오류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뭐냐?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과학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과학적 방법.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을 너무 또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엄청난 무슨 절대적인 무슨 신적 존재인 것처럼 그들이 연구를 했다면 100% 맹신하고 믿는데 그 정작 그 본인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과 가설을 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신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항상 우리는 학문이라는 것은 선호도를 조사하고 학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무엇하는 것이다? 오류를 줄이고 오해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고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색과 관련해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의한 선호도 중에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륜색이죠. 오륜색. 우리 저 올림픽 국기를 상징하는 오륜기 아시죠? 오륜기. 예, 거기에 있는 오륜기는 W자를 상징으로 하고요. 각각 색들은 그 5대양, 5대양 있죠?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아시아죠? 아시아는 황금색, 그래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황제가 예전에 노란색 입었다 그랬어요. 유럽은 무슨 색? 이쪽은 파란색에 대해서 상징을 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죠? 검은색을 상징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뭐예요? 자연의 도시니까 초록색.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이제 우리 캐나다 캐나다 국기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5대양을 각각 색을 대표하는. 아시아는 옛날 황제들이 무슨 색을 입었다? 노란색. 노란색. 유럽은 국기들이 파란색이 되게 많고 이 파란색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검은 대륙이니까 당연히 검은색. 그 다음에 호주 있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는 상당히 자연의 도시죠. 그래서 무슨 색? 초록색. 그 다음에 요 아메리카는 무슨 색? 네,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오륜색을 물어보는 그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한 자연환경,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에서도 이제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에 의한 선호도, 이 지역색이 있는데, 자, 비교적 더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추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운 지역은 우리가 더우니까 좀 시원한 색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요. 더운 지역의 자연 환경이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난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더운 지역은 어떤 색을 선호하더라? 난색을 선호하더라. 비교적 추운 지역은 무슨 색을 선호하더라? 한색을 선호하더라. 자, 선생님 분명히 선호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거 아니에요. 좋아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선호하다라고 그래서 선호. 그러니까 비교적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다 모두가 똑같이 좋아한다의 개념은 아니야. 분명히 더운 지역에는 추운 한색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교적 뭐 선호한다.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사상이죠. 사상. 자, 이 사상 인간의 어떠한 신념인데, 자, 이거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 사회주의 국가 있었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 사회주의 국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래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옛날에 막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하다가 이제 이 사회가 사회 중심의 어떤 사회가 변하면 거기 속해 있는 인민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사회주는 좀 뭔가 혁명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빨간색이 선호가 되고요. 자, 지금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자, 그 합의와 조화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청색 개념의 색이 선호가 된다. 대표한다. 뭐 상징, 연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 어떤 색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색이 있고 선호하는가. 자, 이제 보통 이제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라틴계입니다. 라틴 그럼 어떤 게 가장 여러분 생각나죠? 정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 다 라틴계인데 상당히 열정적이고 뭔가 정열이 넘치고 또 그쪽 지역은 또 태양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떤 색들을 주로 그 선호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운 지역 라틴계는 자, 난색 계열을 선호하더라. 무슨 계열을 선호하더라? 난색 계열을 선호하더라. 자, 그 다음에 게르만 계열은 어떤 색을 선호하느냐? 자, 이 게르만 쪽은요, 조금 이 그 추운 지역에 그 많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있지만 이제 북극계 유럽계인 게르만인들은 주로 어떤 색을 선호하더라? 한색을 선호하더라.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붉은색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선호도를 갖습니다. 뭐 그 황하 지역이죠. 황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어떤 모든 그 자연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삶의 모태라고 대표하는 그런 색으로 생각하고 그 황토에 대한 이제 그 사용도가 높았겠죠. 그런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통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황제, 세계 중심이었다 그래서 노란색에 대한 그런 선호도 높고 하고요. 주로 또 청색이나 흑색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행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자, 아프리카는 자,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자, 아프리카 때는 주로 뭐 항상 자기들의 피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적 특징도 그렇고 그래서 검정색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지역색이나 이 선호도 같은 게 뭐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이제 흰색에 대한 선호도가 좀 우리나라의 영향도 있고 또 뭐 천황을 섬기고 하는 것에 있어서 흰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네덜란드는 우리 축구팀들 보면 뭐 네덜란드는 오렌지 군단이라 그래가지고 오렌지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죠? 그 외에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 선민사상에 따라서 하늘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고요. 뭐 인도도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러한 뭘 갖는다? 선호도를 갖는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한 번씩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 정도. 자,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서 선호한 색들이 일본에서 유행한 색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똑같은 선호도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컬러리스트라든가 이런 공부나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발달을 했지만 대부분이 일본이나 이렇게 외국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우리의 자료들이 더 많이 그 연구해 줄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죠. 여하튼 우리가 배우는 다른 나라의 어떤 지식이 우리나라에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종교별, 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에서 문화 안에 또 종교별 또 어떠한 선호도 또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표적인 종교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회교 국가들 있죠. 아랍 쪽. 종교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이 회교 국가들에 대해서 뭐 IS 이런 테러 때문에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뭐 종교들은 비슷비슷한 그런 거지 막 항상 문제는 뭐예요? 좀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종교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회교국 특히 쪽 아랍 쪽 국가들은요
초록에 대한 색, 그러니까 녹색을 많이 사용하고요. 국기색에도 이 초록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신앙에 대한 그런 신성시되는 색이고요. 이 부활의 개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사막이 많고 그러니까 오아시스나 이런 데서 어떤 생명력, 천국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들이 보로 초록이라 회교국에서는 초록을 많이 선호하더라. 자, 그다음에 불교는 자, 어떤 색들을 선호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서 빨리 말하고 넘어가는 거야. 노란색이겠죠. 우리 부처님 그 상이 어때요? 노란색이죠. 그죠? 자, 힌두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도교의 힌두교인들도 노란색 옷을 주로 많이 입어요. 노란색에 대해서 상당히 불교에 또 영향도 있었고 힌두교 자체도 노란색을 신성시 여긴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이 신성시 여깁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 그래서 빨간색이라든가 구원을 상징하는 청색 계열들이 상당히 선호되더라. 자, 천주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나 또 청색 같은 것들이 선호가 되더라.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과 계급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 관복이죠. 관복이 계급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색이 달랐죠. 자, 왕은 이제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이 이 예전에 그 자연 그에서 얻는 색 중에 만들기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러한 그 색소였어요. 그래서 왕은 금색, 노란색, 그다음 1에서 3품까지, 3품, 지금의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개념이야. 자, 홍색, 그다음에 3품에서 6품은 파란색, 7품에서 9품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도 색을 다르게 사용했다. 아마도 색을 만들기가 힘들었던 색 순서대로, 귀했던 순서대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홍색이나 이런 빨간색이나 이런 파란색을 더 얻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황제도 마찬가지,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색을 입었다. 이렇게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사회의 정보, 사회의 문화 정보 따라서도 같은 색이지만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아주 그 신성한 색채로 사용됐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에서는 겁쟁이, 배신자라는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검정색이지만 서양에서는 장래 의식이고요. 동양에서는 검정색이 아닌 흰색이 또 어때요? 장래 의식으로 사용되는 색이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순결을 의미하지만 하양색이 동양에서는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사회문화정보로서의 색채의 의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색이죠. 환경색. 자, 자연환경색을 대표하는, 자, 뭐가 있습니까? 초록색은 번영의 색이고요. 황색은 대지와 태양의 색이고요. 청색은 하늘과 바다의 색. 요거는 그냥 제가 읽기도 힘들어 죽겠네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거든요. 이 자동차도 컬러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형차냐, 소형차냐에 따라서도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어떤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온도, 습도,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죠? 한국의 경우는 대형차는 조금 어때요? 좀 이렇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하고, 소형차는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좀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밝고 채도 높은 그런 난색이나 이런 좀 경쾌한 색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기색입니다. 국기색. 자, 국기를 만들 때 그 국기 안에 사용되는 색들은 그 국가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어떻게 상징하는 색들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의 색 안에다가 어떻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빨간색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뭔가 혁명,
유혈, 용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파랑색은 평등, 자유 등을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노랑은 광물, 금, 비옥함을 표시하고 검은색은 주권, 대지, 근면함을 의미하고 뭐 흰색은 뭐 결백과 순결 등을 의미하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자기들의 나라의 어때요? 대표하는 국기색을 어떻게 해요? 색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쭉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색이라든가 풍토색,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인문, 자연상, 종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다 선호도를 갖고 지역색의 특징을 갖는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색채 심리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갖는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뭔가 측정을 하고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랑크로 같은 사람들도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렇다더라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선호도를 조사하는가, 그리고 그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 해서 선호도 조사법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힘드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